안녕하세요. 예. 아주 잘 보내셨어요? 예.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요. 자, 오늘 이제 눈길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게 겨울이에요. 이제 한겨울이라서 눈도 많이 왔는데, 자, 눈길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3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드셔도 그 1주차하고 2주차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2주차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2주차 수업이 자, 우리 공법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 수업했으니까 꼭 개별적으로 들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수업인데, 자, 매주 확인학습 문제 나가죠. 그 미리 오셔가지고 확인학습 문제 또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 교재 하나 구입하셨죠? 자, 여기 강의 노트 이거 구입하셨는데, 자, 우리 이제 공법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제일 많이 갖고 그럽니다. 근데 공부는 뭐 안 하면서 하여튼 부담은 엄청 가져요. 그래서 자, 제가 필기하면서 판서하는 핵심 내용들, 자, 이거를 이제 강의 노트로 정리해가지고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나가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자,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까? 딱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자, 이것만 공부해도 돼요. 이것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5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법의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우리가 이제 찌라시 형태로 오늘도 그 일일학습 문제 뒤에 보면은 한 장 이렇게 프린트물 나갔죠. 자, 매주 나가다 보니까 그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싹 자로 묶어가지고 강의 노트로 만들어 온 거니까 하여튼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서하고 강의 노트, 특히 이 강의 노트 내용들 요거 확실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공법에 한 50점,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따 수업할 때도 또 써야 되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요 강의 노트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113페이지입니다. 자, 용도구역인데 그 용도구역 보기 전에 확인학습 문제 풀어볼 겸, 자, 저번 주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우리 공부를 했고요. 저희 도시군 관리계획이 우리 공법상 토지계획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군, 자, 도시군 하면은 의미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냐? 관리. 자, 우리 관리한다는 것을 풀어갖고 얘기하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이 개발, 정비, 보전하게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일단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다 그래요. 계획안을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자, 입안권자 이거부터 찾아봐야 되죠. 자,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요? 자, 특광시군이니까 다른 사람 입안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저희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입안해요. 그런데 필요하면은 누구도 입안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저희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다 필요하면 입안할 수가 있죠. 그 여자들 싹 합쳐가지고 국가와 지자체니까 우리가 묶어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다, 맞죠?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고,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입안할 수 없어요. 입안을 제한, 기, 지, 개 세 가지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고시한다 그래요.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을 고시하면 효과 발생한다 그럼 틀리죠. 결정 고시하고 다시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 입안한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자, 입안권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 그래서 이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정권 갖는 지자체장, 원칙은 자치권이 있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이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다음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 먼저 시장하고 군수. 그럼 시장원수는 원칙은 결정 못해요. 시장원수가 입안했을 때는 이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는데, 시장원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그것만큼은 시장원수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하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 그 용도구역 중에서 두 개죠. 개입,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일단 이 결정권자, 입안권자, 자 권한자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저번 주에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내용들 하나씩 쭉 공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저번 주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까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용도지역이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생활권 지정한다고 그랬죠. 생활권 지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요. 세 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제한을 통해서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거고요. 저는 모든 공법상 토지 규제 출발이 되는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일부 토지에다가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독자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항상 용도지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2번 용도구역부터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싹 볼 거예요. 그럼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하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것도 결정하고요. 네 번째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구도시 재개발하는 사업을 정비사업, 저희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다 결정해서 집행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자, 여기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6번은 이제 신설된 용도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자, 이 결정하는 내용. 자, 일단 앞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용용, 기도, 지입. 자, 6가지로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오늘 1번 문제 한번 봐요. 자,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거 정답이 몇 번이요? 2번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런 용도구역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물어보면은 항상 용도구역 이름 가지고 바꿔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구역 하면 일단 개도시수 이렇게 있죠. 개자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도자는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여기 눈을 씻고 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 특광자원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자, 때로는 국토부 장관이나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자, 주민 들어가서 들렸죠.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없고 입안을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주민 대신 누구 써주면 돼요? 도지사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하지만, 자, 여기까지 맞아요. 원칙. 그런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뭐가 틀렸어요? 도시자연공구역. 자, 도시자연공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원칙대로 그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입. 그 다음에 4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가 아니고 지형도면을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5번에 용도지역에 관해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일종 전용주거지역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전용주거지역은 목적은 뭐예요?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지 않은데 1종하고 2종 두 개가 있네요.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이 아니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그 다음에 2번에 3종 일반주거. 자, 일반주거지역은 목적이 뭐예요? 편리한 거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그래서 전용은 양호, 일반은 편리. 근데 일반주거는 1, 2, 3종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니까 충수로 세분하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그래서 3종 일반주거,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 자, 2번이 정답. 그럼 3번 준주거 지역. 자,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공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자, 얘가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준주거는 상업, 공업이 아니고 업무 기능입니다.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준공업 지역. 자, 우리 공업 지역은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 전용 공업 지역은 중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고요.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 주, 상,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자연 녹지. 자, 녹지 지역도 3개 있네요.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자, 보전 녹지가 녹지 공간의 보전이죠. 그냥 보전할 곳이고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뭐했다? 유보, 생류. 생산 녹지가 유보. 자연 녹지는 녹지를 보전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6번 다음 용도 지역 중에서 건폐율 상한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그럼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저번 주에는 법에 규정하는 최대한도만 배웠죠. 저 아까 9개씩 9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우리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특히 건폐율 자, 어떻게 보면 돼요? 7974 79년 7월 4일생이라고 그랬죠. 7974 주거지역 70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입니다. 그럼 1번에 녹지, 2번에 보전관리, 3번에 생산관리, 5번에 농림지역 다 건폐율 20%짜리고요. 4번의 계획관리지역 얘만 40%가 되죠. 그 다음 7번에 용도지구 세분 지정하는 것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용도지구는 일단 법에서 10개가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다시 8개 용도지구가 세분이 돼요. 그럼 일단 자 3개씩 세분되는 게 딱 3개 나옵니다. 자, 그걸 제일 잘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거기 안 물어봤는데 일단 경관지구가 있어요. 경관지구는 3개. 자연, 수변, 시가지. 자, 수, 시. 그 다음에 1번에 미관지구. 미관지구도 3개 있죠. 중, 역, 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지구 나오죠. 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보존지구는 역중생. 자, 역자라고 할 때는 역사문화, 환경까지 붙어야 돼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그럼 3번. 자, 취락지구는 주거, 집단 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3번 정답. 그럼 일단 자, 우리 취락지구, 취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취락. 마을이죠.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자 하는데 자, 이 취락지구는 2개가 있네요.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나 비도시, 저 시골 같은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정비하자 하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 정비요? 개발 제한구역, 개집.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우리가 쭉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절 용도구역. 자, 기본서 113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 뭐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뭐 그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럼 이 구역자 붙으면은 이것도 일부 토지입니다. 일부 토지에 자, 용도, 이 쓰임새를 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용도구역에서 용도 쓰임새란 용도 지역지구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요.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자,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용도구역은 1번에다 쓴 게 아니고 2번에 따로 써놨죠. 그 말은 지역, 지구 상관없이 독자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일부 토지에 지정하고요. 자, 그럼 용도구역은 지정이 됐다 특징, 행위 제한, 이 토지용에 대한 규제, 행위 제한을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그 용도구역의 위. 자, 용도구역은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함. 거기다 비춤. 제한을 아예 따로 정한다.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데 아예 뭐 하겠다? 따로 정하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따로 정해서 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의 도모 뭐 이런 것들이 다 독자적인 거죠.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행위 제한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또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뭐고?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하는 것은 용도 구역이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자, 우리 이 순서대로 공부하고요. 근데 천만다행히 용도 구역은 딱 5개밖에 없어요. 5개. 그래서 첫 번째. 자, 1번이 개발 제한 구역. 자, 용도 구역은 이름을 잘 봐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소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그래서 지정부터 봅니다. 가로 1번.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그 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보자에다가 동그라미.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고요. 자, 목적은 동그라미 친 거 2개요. 무, 복. 그 2가지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지역 이렇게 있어요. 자, 도시지역은 개발돼 가지고 살기가 좋으니까 도시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죠. 인구와 산업이 유입이 돼서 자, 이 도시지역은 냅두면은 계속 택지 개발하면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잠식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의 녹지에다가 띠를 딱 둘러 쳐버리는 거예요. 자, 녹지에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린벨트라고 하고요. 자, 이런 개발 제한 구역 지역에서 개발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성장해도 어디를 넘어갈 수 없다. 자, 여기를. 그래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자. 자,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또 예전에 한번 물어봤죠. 자, 보안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은 뭐다? 개발 제한 구역. 그럼 보안상 도시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자, 이거 우리나라 어디 생각하면 돼요? 휴전선이라고 그랬죠. 우리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휴전선 부근에 인구 100만 큰 도시가 있다. 전쟁 치르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안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 자, 요거는 휴전선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가지요. 무, 복 2가지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2번에 행위 제한 등. 자,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권자와 목적은 국토법에서 규정하는데 지정했을 때 행위 제한은 따로 다른 법으로 정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법률의 이름이 가로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항상 이 공법에서 나오는 법들은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할 때 개자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지정관리하는 특별조치법 할 때 특자에다 동그라미, 법자에다 동그라미 쳐갖고 자, 이하에서는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르는 거냐?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개특법.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것은 무조건 무슨 법에서 따로 정한다. 개특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개특법도 우리 공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법에서 9개 법을 공부를 했어요. 9개. 그런데 그 중에서 3개가 이제 빠졌죠. 개특법, 그리고 산림법, 산지관리법. 이 3개 법률이 공법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법에서 딱 몇 개 법률만 공부해요? 6개. 6개 하니까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개특법도 다 배웠는데 자, 지금은 공법에서 빠졌으니까 그냥 법률 이름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해서는 무슨 법? 개특법에서 다 따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얘도 역시 이름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로 1번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짜면줄.
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거기다 그렇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절대 국토부 장관은 지정 못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자, 목적은 뭐래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합니다. 자,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 안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지역에 산이 있는데, 자, 이 산에 식생이 양호하다 그래요. 그럼 식생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식생. 저 식자는 식물이고 생자는 생태계 얘기하죠. 그래서 식물, 나무. 이 나무가 곱고 울창하게 쫙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곱고 울창한 나무 이런 데 가서 아줌마들 뭐예요? 등 문대죠. 막 등 문대갖고 나무 막 죽여버리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나무도 아주 곱고 울창하게 심어져 있고요. 약수도 뭐 깨끗하고 그럼 이 좋은 산. 자, 이런 산은 더욱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해서 철저하게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산 하나 놓고 지정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대규모로 지정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알아서 지정할 수 있고요. 우리 서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 있어요. 옆에 보면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가지고 이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지정했을까요? 특별시장이 지정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역시 행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럼 얘도 지정권자와 목적은 국토법에 규정하지만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 등은 따로 다른 법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 법률의 이름이 가로에 나오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도시공원법 이렇게 불러요. 도시공원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럼 얘도 우리 공법의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법률 아니죠? 이름만 도시공원법. 자, 이름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 자, 얘는 별표. 자, 종래 용도구역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제일 잘 물어봐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가로 1번. 자, 시도지사는 밑줄 원칙 씁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자, 시가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시가화라는 게 뭘까요? 시가화. 자, 시가지로 개발되는 모습을 시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공법의 시가화 하면은 이꼴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을 시가화라고 그래요. 시가지로 개발. 그런데 무질서한 시가화라고 그랬어요. 무질서한 개발을 세 글자로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난개발. 영어로 얘기하면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스프롤. 학계론에서 스프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밑줄.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의 동그라미.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유보라는 말이 뭐예요? 미뤄둔다 그죠? 당분간 시가지로 개발되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딱 끊고요.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부터 구분해야 돼요.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대도시시장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면은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 구분하고요. 그 다음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뭐 하겠다? 유보, 묶어두자. 그 개념이죠. 그렇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우리나라에 뭐 지정된 게 몇 개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 인천에 자 영종도 국제도시 신도시 개발하고요. 반대편에 보면은 청라 신도시 이 신도시 지정돼갖고 또 개발해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을 보면은 신도시들이 지정돼갖고 우후죽순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개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요 중간 지역을 얘기해요. 중간 지역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뭐 이런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데 주변의 개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부터 지으면서 찔끔찔끔 개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변부터 먼저 개발시켜주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개발시켜줄 테니까 당분간은 시가지로 개발하는 것을 유보, 묶어두겠다 해서 지정하는 개념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유보, 미뤄두는 거니까 그 유보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좀 전에 밑줄 걷죠?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에서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시도지사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는데 유보기간 10년 딱 정했어요. 그러면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10년간만 묶어둔다 얘기죠. 자,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치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 얘는 영구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분간만 개발을 묶어두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얘하고 달라요.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은 영구적으로 개발 금지예요.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지정하는 거고 국토부 장관.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묶어둔다 하기죠. 좀 약한 거니까 원칙은 누구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의 유보기간.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라는 말이 또 뭐예요? 아우 얼어 죽겠다 동태되겠다 그 동태가 아니죠. 여기서 동태는 인구의 이동 상태, 인구 이동 상태를 동태라고 그래요. 뭐 등등을 고려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도 정해야 된다. 그러면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까지 다 정해서 지정하라는 거예요. 유보기간까지 다 결정해서 지정하고요. 그럼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초과할 수 없다. OX. 자,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OX. 자,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그럼 틀려요. 20년 이내면 1년, 2년으로도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최소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래서 이 범위에서 유보기간까지 다 정해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의 실효.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실효한다 그래요. 실효. 그 항상 공법에서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이야. 다음날 실효합니다. 그래서 유보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과를 갖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고요. 자,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도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는 거죠. 근데 얘만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법에서 행위제한을 직접 정합니다. 좀 전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험구역은 행위제한을 국토법으로 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따로 다른 법으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법에서 행위제한 직접 정하고요. 자, 우리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는 항상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서 자,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 자, 이거 세 가지 사업이 있죠. 무슨 사업이 있어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국토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자, 우리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는 자, 요 두 가지예요. 후개발 체계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 아니면 허가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의 체계로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제한도 국토법에서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2번 행위제한 등 가로 1번. 자, 먼저 시가화 조정구역의 도시군계획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도시군계획 사업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이 도시군계획 사업도 제한한다 그 얘기고요. 그럼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뭐냐? 가로해 보세요.
자,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인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그다음이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장관이죠.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럼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또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데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장관이 요청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몇 년 전에 지자체장의 요청 틀리게 줬어요. 지자체장이 요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한다고요?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그것만 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허가. 자,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래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해서 특광시장 군수 허가, 밑줄 특광시장 군수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를 받아갖고 할 수 있다. 허가. 자,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예요.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쫙 열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면은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쫙 나오죠. 한 페이지 이거 넘어가요.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맨 위에 칸까지 거의 한 바닥이 되는데, 자, 이런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체계를 물어봐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를 받아갖고 할 수 있다.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경미한 행위는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무조건요. 도시군계획사업 아니면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만 딱 열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행위는 일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체계, 특히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거, 그런 체계를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117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럼 지정 해수부 장관 밑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갖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결정해서 얘는 누가 지정해요? 해수부 장관. 하여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권한자 물어보면 무조건 해수부 장관입니다.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정도면 되고. 자, 5번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자, 얘는 별표. 자, 얘가 재작년에 신설됐어요. 신설된 용도구역이고, 다른 시험에서 간평사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다 한 문제 정도씩 물어봤는데, 아주 우리 시험에서만 한 번 안 물어봤어요. 올해 정도는 출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럼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2번에다가 묶어놓은 게 아니고 6번에다가 따로 썼죠. 이유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4개 종래 용도구역은 다 개발을 억제 못하게 하려고 지정하는데, 거꾸로 입지규제 취소구역 얘는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입지 규제를 뭐한다? 최소. 그럼 규제를 다 풀어준다 그 얘기죠. 그럼 입지라는 말이 뭐예요? 입지. 건축. 건물 짓는 것을 입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 규제. 충수 제한 이런 거 다 풀어가지고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개발하자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구역이고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딱 어디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2롯데월드라고 그랬죠. 그럼 100층 넘어가는 거. 그거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이런 게 지정이 돼야만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정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자, 도시지역의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 밑줄. 자, 도시 정비는 다른 말로 재개발이죠. 재개발 등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밑줄.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개발한다 그죠? 육성이 이퀄 개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자, 목적은 두 개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고요. 저 밑에 박스에 보면은 지정 대상이 5개가 나오죠.
자, 이게 재작년 간평사 기출이에요. 5개니까 하나만 딱 바꿔놓으면 바로 문제죠. 문제 내기가 쉬워요. 그럼 하나씩 좀 보면 1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뭐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뭐 읽어보면 되고요. 두 번째,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같은 기반시설 중 그 지역 거점 역할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 요거는 서울 역사 주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의 한복판에 서울역 있죠? 그 서울 역사 뒤에 가면 엄청나게 동네 후졌죠?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사 주변 같은 이 땅값 비싼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결절지라는 말이 또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요. 결절지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철 생각하시면 되죠. 자, 3개 이상의 전철 노선이 결합했다가 갈라지는 것을 결절한다 그래요. 그러면 결합했다가 갈라지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환승역이다. 그죠? 그래서 3개 이상 전철 노선 같은 것에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몇 킬로? 1km 동그라미 1km 이내에 위치한 자. 우리 서울에 3개 이상 전철 노선 전철 노선 환승역. 자, 많이 있죠? 뭐 있어요? 왕십역도 있고 청량역도 있고 용산역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역으로부터 반경 몇 킬로? 1km 이내를 집중적으로 역시 정비하겠다. 자, 이때도 정하고요. 그럼 그게 일단 첫 번째 논점이요. 3번에 몇 개 이상의 노선? 3개 이상의 노선. 왜 3개요? 3번이니까 3개요. 3번. 뭐 큰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3번이니까 3개 이상. 노선의 환승역으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자, 얘도 주의해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에서 정비, 재개발 사업 등이 시급한 곳이고요. 그다음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뭐 거기까지 봐요. 자, 이런 거는 이름 바꿔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읽어보면 되고, 자, 물어볼 만한 논점은 3번하고 4번 딱 그 두 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위에서 3번 지정 기준 가로 1번에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구역계획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고 계획도 수립하는데요. 누가 결정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맨 위에 4번 행위제한.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다 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은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토지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거기다 밑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를 배운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다 누가 하는 거다? 국토부 장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따로 정한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우리 뭐 건축법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지금 뭐 들여다볼 필요 없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맨 밑에 가봅니다. 예제 10번. 자, 24회 때 기출문제죠. 자, 용도구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또 이번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보호구역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또 옆으로 합니다. 3번은 지구단위계획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고요. 4번 봐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요. 또 모두 틀렸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해수부 장관.
그다음 5번에 국토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1번, 2번, 4번, 5번 지문 쭉 읽어봤는데 그거 뭐 쉬워요, 어려워요? 자, 다 용도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지역적인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하고 각각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그거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지역적인 거 뭐 드립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런 것들만 딱딱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 121페이지의 밑에 4절 봅니다. 자,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서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 자, 나중에 1번 원칙 거기다가는 별표. 자,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 그 1번 원칙 별표. 자, 이 파트가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 위에 20회 이후만 기출을 달아놔서 20, 21, 22 그 세 개만 써놨는데 예전에 우리 15회 시험부터요. 15회부터 22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년간 기출입니다. 그것도 우리 공법에서 대표적으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계산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고요. 자, 지금 몇 년 푹 쉬었으니까 또 계속 주구장창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의 원칙,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한번 봅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인데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점이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그 밑에 줄 이하인 경우. 밑줄 이하인 경우. 자,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데 그 걸친 부분 중에서 제일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래요?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죠. 이 100평 이하인 부분을 짜투리 땅이라고 그래요. 짜투리. 이 독자적으로 건물 짓고 이용할 수 없는 면적. 짜투리 면적이 조금 걸쳤다. 그 얘기죠. 이때는 그 부분만 따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대지에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하나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봐요. 자, 이한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밑줄.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서 다음 부분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 거의 동그라미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밑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 동그라미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게 기준이고요.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뭐 가중 평균하는 공식 쭉 써 있는데 그거 뭐 읽어봐도 별로 와닿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 구입하신 가이노트 있죠?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샀으니까 또 써먹어야죠. 17페이지. 그 위에서 원칙 밑에 그림 있죠? 예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어요. 1000제곱미터 대지. 자, 그런데 이 대지가 재수없게 중간에 잘려가지고 800제곱미터 이 부분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속하게 되고요. 나머지 200제곱미터 자, 이 부분은 2종 전용 주거지역에 각각 속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하나의 대지가 2개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됐다 그 얘기죠. 자, 이때 1종하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생활권이 다르니까 행위 제한이 당연히 달라요. 자, 1종부터 한번 풀어봐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목적이 뭐예요? 자, 일단 전용 주거니까 양호죠. 1종은 단독주택 중심.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니까 자, 여기서는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일종 전용주거 건폐율이 몇 프로? 50. 용적률은 100%. 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게 일종 전용주거 지역의 행위 제한인데요. 그 다음에 2종 전용주거. 자, 얘도 목적은 뭐예요? 생활권. 2종 전용주거 지역은 자, 얘도 전용주거니까 양호한 거죠. 2종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 중심. 저희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여기서는 아파트도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50% 주는 것이 2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는 행위 제한의 내용이 다르니까 걸친 대로 각각 행위 제한 적용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자 우리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 속하는 면적 얼마? 200. 이거 평수로 따지면 60평 좀 더 되는 거예요. 자 60평 되는 땅에 별도로 아파트 짓고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 지역에 걸쳤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야? 330이야. 짜투리 땅.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때는 전체 대지에 하나의 행위 제한 적용해서 이용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 대지에 행위 제한 적용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건축 제한. 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제한은 어떻게 알아요? 좀 전에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적용해라 그랬죠. 그 대지에서 제일 넓은 게 어디예요? 1종. 그래서 이 대지는 전체 1000제곱미터에 1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 제한 받습니다. 그 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 제한 받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하래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평균값 계산해서 적용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건폐율은 1종이든 2종이든 다 몇 프로? 50. 그럼 평균값도 얼마? 50. 그래서 건폐율은 전체 대지에 50% 적용. 이게 뭐 간단한데 용적률 값이 지금 달라요. 1종은 100인데 2종은 150. 그러면 자 이때는 이제 평균값 내는 거죠. 평균 내는 공식이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맨날 한 거 아니에요? 평균 내는 거 어떻게 평균 내면 돼요? 아우 평균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자 일단 전체 대지의 면적 1000제곱미터 분의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의 면적이 얼마요? 800.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 더하기 나머지 2종 전용 주거지역의 면적이 200. 자 용적률이 150%. 자 이게 평균값 내는 거죠. 전체 대지 면적에서 각 용도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 평균한 값. 저희 평균 계산해 보면 얼마요? 800에 300이니까 대충 산수 때려도 11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 전체 적용하는 용적률 값은 몇 프로? 110% 평균 값을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자 이게 좀 행위 제한 적용하는 기준이요. 자 다시 한번 봐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게 됐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짜투리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요 600, 400 이렇게 걸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때는 가장 작은 부분도 330초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죠. 이때는 걸친 대로 각각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쓸 수 없는 짜투리 330 이하가 걸쳤다 그 얘기죠. 이때는 전체 대지에 행위 제한 적용해서 하나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넓은 것.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평균값을 계산해갖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딱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봐요? 사례로 1000제곱미터 대지가 1종하고 2종 전용 주거에 800, 200 걸쳤고 각각 용적률이 몇 프로다. 이 대지 전체에 적용하는 용적률 값을 구하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그냥 평균 내는 거 산수만 하면 답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계산 문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가 더 쉽게 나오는 거니까 의미만 딱 이해해서 산수 이거 평균값 내는 것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맞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지구 구역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6장 도시군계획 시설 보겠습니다.